이 1%가 작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에서 가장 강한 부분과 가장 약한 부분의 차이가 1000분의 1%, 그러니까 1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1% 차이는 엄청난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빅뱅, 그리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현대 우주론의 기반이 되는 콜드 다크 매터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론들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얘기 많이 했었죠. 빅뱅의 증거이자 이거 발견한 사람들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노 펜지어스와 이 로버트 윌슨이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았었죠. 하지만 최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돼가지고 더 정밀한 관측을 하다 보니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우주론과 맞지 않는 천체들이 막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뉴스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주 파괴자라든지 여러 편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주 파괴자 얘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우주 배경 복사, 이 정말 우주론의 근간이 되는 이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여태까지 모든 우주론을 다 그냥 다시 써야 할 그냥 이런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정말 충격인데요. 그렇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야말로 진짜 빅뱅의 증거이자 우주론의 근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많이 좀 해주시고요. 먼저 이 우주 배경 복사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 후에 플라즈마 상태였던 우주가 이제 고온의 물질을 형성하고, 그때 뜨거운 열이 오랜 시간 동안 점점 식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이런 복사열, 복사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즉 뜨거운 빅뱅에 열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빅뱅의 직접적인 증거로 여겨졌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주 어느 방향에서나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어디에서나 거의 똑같은 세기의 마이크로파가 확인된다는 것은 우주 전역에 이 잔열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주 초기에는 이제 엄청 뜨거운 상태, 그래서 이제 핫 빅뱅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적색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기 좀 많이 드렸는데, 이것은 가시광선, 이 빛의 파장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가시광선이 이제 빨간색 쪽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기존보다 더 색상이 이제 빨갛게 돼요.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관측되지는 않고 스펙트럼 상에서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 거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광속에 가깝게 빠른 우주선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주선 앞쪽에 우주를 보면은 거기에 보이는 모든 것은 계속 엄청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파랗게,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건 빨갛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적색 편의는 이렇게 빛이 늘어난 현상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주로 Z라는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Z 값이 크면 많이 늘어난 것, 0이면 이제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우주는 생성된 후 팽창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이 Z값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더 오래된, 더 과거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Z값이 0이면은 현재 우리 우주가 137억 년 됐다고 하니까, 우주 탄생 후 137억 년의 현재의 빛은 Z값이 0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우주에서 관측한 천체의 빛의 Z값에 따라 이 빛이 과거의 어느 시점의 모습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사들 보면 몇 억 년 혹은 몇십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 볼 때마다 어떻게 그걸 아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Z값이 1이면은 약 60억 년 전, 이게 6이면은 이제 130억 년 전이에요. 13이면은 우주 탄생 후 약 3.3억 년이라고 하고요. 이 값이 20이면은 약 1.8억 년입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탄생 후 약 38만 년 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Z값이 1100에 해당해요. 그럼 이 적색 편의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우리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은하들이 있잖아요. 이 은하들도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데, 기존의 람다 CDM 이론에 의하면은
작은 외소 은하는 우주 탄생 이후 2억 년에서 4억 년 사이, 이 사이에 형성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엄청 빨리 탄생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Z값이 그래서 10에서 15 사이에서 이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이제 우리 은하 같은 나선 은하. 그러니까 좀 클수록 생기는 데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나선 은하는 우주 탄생 후 약 10억에서 20억 년. Z값으로는 3에서 6 정도에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 타원 은하. 이런 타원 은하는 Z는 2에서 3. 우주 나이로 치면은 우주 생성 후 약 20억 년에서 30억 년 요 사이에 형성된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 최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관측한 천체들은 그 몇 개가 이제 적색편이 이 Z값이 15에서 20. 우주 나이로 치면은 약 1억 년에서 2억 년밖에 안 된 시기의 천체인데 그 규모가 타원 은하에 해당되는 것들이 발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우주론, 그 람다 CDM 모델에 나오는 은하의 형성 속도 이론과는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우주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서 우주 파괴자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아예 그 우주 배경 복사의 측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체코 출신이고 현재는 그 독일의 본 대학교 교수인 그 물리학자 파벨 크루파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루파 교수의 주장은 그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의 측정 값은 잘못되었으며 심지어는 이게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까지 주장을 해요. 아,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이게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타원 은하가 근거예요. 그 현재 우리가 측정한 우주 배경 복사의 값은 기존 우주론, 그 람다 CDM 모델에 입각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 탄생 초기의 천체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게 빅뱅의 열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하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약 2.7K로 섭씨 온도로 따지면은 영하로 약 270도예요. 아니 이게 영하인데 무슨 이게 열이냐 이렇게 싶겠지만 절대 온도는 영하 273도잖아요. 거기보다는 약 3도 정도 더 뜨거운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게 불안한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주의 온도가 정말 절대 온도 가깝게 많이 식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아주 약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측할 때는 이 순수한 우주 배경 복사 신호만 관측할 수가 없어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탄생 직후 생성됐기 때문에 아주 먼 곳에서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에서 오는 신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곳 사이에는 다른 천체들이 있잖아요.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즉, 더 나중에 생긴 그 천체에서 거기서 생긴 빛이 더 멀리서 오는 신호에 겹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전경 오염이라고 해요. 앞에 있는 빛이 뒤에 있는 빛을 가린다든지 섞여가지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빛의 값을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오는 여러 천체들의 빛은 다 고유한 주파수를 가집니다. 그 천체의 크기와 뭐 물질의 성분, 그런 온도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을 갖거든요. 하지만 우주 배경 복사는 말씀드렸듯이 우주 전체 어디서나 거의 똑같은 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동일한 파장,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는데 따라서 우리가 막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기 위해 보냈던 그 뭐 코비 위성이나 그 WMAP 위성 그리고 이제 뭐 플랑크 위성 등은 이렇게 여러 주파수 밴드를 가지고 있어서 신호를 서로 분리를 해서 정교하게 우주 배경 복사 신호만 찾아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알록달록한 우주의 지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저 일명 그 우주의 지도는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측정한 것이고 그 색깔 보면 이제 알록달록한데 그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 그 색깔로 구분하는 건데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의 차이는 약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차이가 적은 건데 아주 미미한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크루파 교수는 기존의 이러한 전경 제거 기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생각과 다른 그 우주 초기의 Z값이 기존의 생각보다 높은 15에서 20 사이에 생겨난 그런 타원 은하들이 고려되지 않은 값이라는 거죠. 실제로 기존의 우주 배경 복사 값을 구할 때는 15에서 20 사이에서 생겨난 그런 Z값에 대한 천체의 빛을 포함하지 않고 전경 제거를 한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우주 배경 복사 값은 제거되지 않은 천체의 빛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 탄생 아주 초기에 발생한 우주 배경 복사는 그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후에 생겨난 천체들의 빛의 간섭을 제거해서 측정했었는데
최근 그 제임스 웹이 발견한 우주 초기의 타원 은하의 빛은 계산하지 않고 측정했으니까 잘못된 것이다. 뭐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빛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표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전경의 빛의 파장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코비 위성, WMAP 위성, 플랑크 위성 등이 그 복원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우주의 지도,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현재 측정된 그 우주 배경 복사에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견한 우주 초기의 타원 은하의 빛이 제거되지 않고 그래서 그 빛이 혼합되어 있고, 그럼 그 혼합된 양은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럼 자신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가장 보수적으로 정말 가장 낮게 잡아도 최소 1%는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측정한 우주 배경 복사의 최소 1%는 저런 우주 초기의 타원 은하가 그 빛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 1%가 작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에서 가장 강한 부분과 가장 약한 부분의 차이가 1000분의 1%, 그러니까 1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1%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루파 교수는 그 표준 우주론 모델, 그 람다 CDM 모델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우주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주 배경 복사에서 이 우주 초기의 타원 은하의 값을 빼면 실제로 빅뱅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까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뜨거운 빅뱅, 그리고 이제 암흑 물질, 그 암흑 에너지, 그 지금 현대 그 우주론 그 람다 CDM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이론도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우주론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하며 그 이름은 그 보헤미안 우주론 모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헤미안 우주론 모델이요? 예. 체코 출신이어서 보헤미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크루파 교수가 그 프라하의 봄 이후에 그 체코를 떠났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 기존의 우주 배경 복사가 잘못 측정되었다면 기존의 우주론은 엄청난 수정을 피할 수는 없지요. 물론 이 아직 그 제임스 웹이 발견한 그 우주 초기의 그 거대 은하들에 대해서는 그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우주 파괴지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게 이제 실제 은하가 맞는지 아니면은 뭐 퀘이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정말 새로운 천체일 수도 있는 거죠. 블랙홀도 과거에는 몰랐던 천체였듯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론적으로 연구되고 그리고 실제로 발견되긴 했지만 그전에는 이런 천체가 있을 거라고 상상 못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더 자세한 후속 관측과 연구가 필요하지요. 정말 그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 기존 이론을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뭐 앞으로 계속 발사될 위성들도 있어서 정말 지금은 우주론의 격변기예요. 저희가 자주 얘기했던 그 떠난 버스와 여자와 우주론은 잡지 마라. 곧 새로운 게 다시 온다. 이 우스개가 요즘은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만 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그 잡기 쉬운 게 아닌데. 새로운 여자친구가 또 안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요즘 그렇게 쉬운 세상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잘못 측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